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인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 모의고사를 4월 말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됐는데, 오늘은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모의고사의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일단 전체적인 문항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20번, 21번, 보통 이제 29번, 30번까지 이 네 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나머지 28번은 상황에 따라서 킬러 문항에 편입될 때도 있고 준킬러 문항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킬러급 문항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목할 만한 문항들을 몇 가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20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의 20번 난이도보다는 약간 쉬웠던 문제,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었다.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기본적인 접근 방법만 있으면 특별히 뭐 복잡한 풀이 없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21번, 나름 킬러급 문항인데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이것도 특별히 많이 어렵진 않았다. 일단은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그 합성함수의 치환 형태의 그 그래프를 어찌 다룰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고, 그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최대최소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만 필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풀이 영상에서 소개를 할 테니까 일단 이 문제도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워했으나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도함수의 활용을 이용한 부등식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립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왼쪽의 부등식과 오른쪽의 부등식을 좀 따로따로 뜯어서 접근하면 좀 쉽게 풀이가 가능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수 A랑 이 K가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후에 가서는 하나씩 다 대입해 가면서 확인해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활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문제를 좀 면밀하게 분석한 학생들이면 쉽게 풀었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9번. 풀이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 자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삼각함수의 활용이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이런 시각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풀이 자체는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을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꼭 학생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학생이라면 너무나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이것도 특별히 제가 이제 언급할 내용은 없고 한번 정리를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등급 컷이긴 하지만 보통 1등급 컷은 84점. 아마 근데 N수생 포함이 되고 향후에 이제 6월 이상이 돼서 모두 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시험을 봤을 때는 이 등급 컷이 실제로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본인 1등급을 아직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수능에서는 이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84점의 1등급 컷은 사실은 약간 낮게 잡힌 1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2등급, 3등급 컷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의 점수를 어느 정도 그냥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일단 5월 달에 보는 기존의 이제 4월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보셔서 본인 점수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분은 보통은 여기 나열된 이 시간의 테이블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을 도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30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잡아놨지만 사실은 30분에서 40분을 킬러 문항을 푸는데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킬러급 문항,
그다음에 21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하락을 하고 기존에 있던 준킬러 문항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항은 없고 쉽게 해결되거나 혹은 뭐 적정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19번, 29번, 특히나 이 삼각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은데 양질의 문제가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에서 나오게 되는 문제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향후 이제 모의고사 올해 수능도 실제로 이 3월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지금 봤던 3월 모의고사는 절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까를 한번 보시고 일단 어려운 시험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총평이었습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저희 정확하게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푼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향후에 이제 보게 되는 5월 모의고사, 기존 4월 모의고사죠.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